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에 남은 건 말 같지도 않은 MOU 언플과 김건희 씨의 언플뿐인데요. 이에 탁현민 전 비서관은 이건 그냥 인스타그램용이다. 어떻게 저런 걸 정부기관의 공식적 의도를 가진 사진으로 올리냐. 이러니까 시민들이 분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고요. 이에 국힘 측에서는 사우디에서 먼저 만져보라고 권유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고 있지만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언제까지 김건희 씨 수사를 요구해야 되는 겁니까? 민주당에선 제대로 수사 안 하는 검사들을 직무유기라고 비판했고요. 이건 충분한 징계사항이라는 거죠. 공정, 상식, 정의를 앞세워놓고 왜 김건희 씨와 그 주변인들 앞에만 가면 못 본 척하냐 이겁니다. 검사들의 무소불위가 있는데 견제할 수 있는 곳은 국회밖에 없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절대 그냥 못 덮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죠.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이태원 추도식에 불참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보니 순수한 행사가 아니라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치 집회라는 판단 때문이라는데요. 한마디로 야당이 주도하는 정치 집회에 대통령을 초청한 꼴이다. 그래서 국힘 지도부도 같은 이유로 불참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저게 제정신들입니까?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공감 능력 제로다. 어떻게 이게 정치 집회냐? 이런 게 대한민국 정권을 잡고 있다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되는 거 아니겠냐? 라는 비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재난 트라우마 신속상담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는 단독 보도도 최근 나온 바 있는데요. 고위험군 트라우마 치료는 언제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하냐? 12구 이태원 참사 지우기를 시도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면 빨리 개선해라.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외로도 감사원 또한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야당 털기는 그렇게 앞장서서 하더니 정작 국민의 요구가 높은 12구 참사는 왜 이제 와서 예비조사에 착수하냐 이겁니다. 이렇게 막장으로 가는 상황에 인류한 혁신이가 오늘 인선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당장 삐걱댈 수밖에 없습니다. 천하람 씨는 거절하고 신인규 씨는 어제 탈당하고 뭔 혁신을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윤희숙 씨가 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런 사람도 혁신이 합류를 거절한 상황이라 하고요. 이준석 하태경을 들여야 된다. 아니다. 이걸로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하태경 씨는 이준석 유승민이 또 나가면 보수와 완전히 끝나는 거다. 그래서 먼저 탈당 안 할 거고 손을 조금만 내밀어주면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까불어봤자 3개월짜리라 했는데 이제 와서 품어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이걸 아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계속 국민의힘에 일침을 달리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쫓겨나는 그림을 만들고 싶은 거겠죠. 아무튼 이런 이유로 인물 난해, 리더십에 박스권 지지율까지 문제가 한둘이 아니란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역대 주요 총선 인재 영입 사례를 보면 컨셉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통령의 지지율마저 박스권이고 무엇보다 김기현 대표의 존재감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데 누가 인재로 들어오겠냐 이거죠. 당 안팎에서는 사람이 없다, 약하다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고요. 결국 지금 들어가면 낙인만 찍히지 뭐 남는 게 있냐. 그래서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평가가 내부에서도 나온다는 건 그만큼 국힘이 비호감으로 찍혔다는 거겠죠. 당장 김기현 대표의 측근도 논란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요. 낙하산 대학감사 논란에 특혜성 수행기사 논란까지 터진 바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없던 수행운전기사가 김기현 측근에게 제공돼서 무리한 특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김기현 측근이 억대 연봉 감사 면접에서 감사 전문가를 제쳤다는 단독 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이렇게 국힘이 무너지고 윤석열 정부도 출구가 안 보이니 이거 국정원을 또 동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까지 괜히 나오는 게 아닌데요. 며칠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국정원이 점검 도구를 다수 남겨놨는데 이게 명백한 해킹 툴 같다. 보안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현재 비활성화돼 있더라도 특정 시기에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고요. 왜 국정원이 헌법기관 중에서도 하필이면 선관위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보안점검 요구했냐? 이것도 이상하지 않냐? 결국 이건 정권이 국정원을 앞세워서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시도 아니냐? 필요하면 국정조사까지 해야 된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국정원으로 몹쓸 짓을 했던 이명박 정부 우리가 절대 잊어서 안 되는데 거기에 정점에 있던 이명박 씨가 사면 후에 지금 4대강 방문해서 엄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계속 이재명 대표 멱살만 잡고 흔드는 사람들은 뭡니까? 민주당 내부 소통이 억압되고 있다고요? 최근 이낙연 전 대표의 이런 발언으로 싸늘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고요. 거듭 말씀드리면 지금은 무조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이어 관련한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